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오늘은 용산 마포 강서구에 대해서 30평대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용산 마포 강서는 용산은 순서대로 용산은 1급지, 마포는 2급지, 강서구는 이제 3급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이제 중앙이죠. 강남, 여의도, 중구 사이에 있어서 어느 업무직으로도 접근이 쉽고 이 용산구 자체에도 일자리가 질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용산구와 맞닿아 있는 마포구는 좌우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곳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2호선, 공항철도, 6호선, 5호선 등 주요 업무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마곡지구에 LG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어서 업무지구로서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9호선이 강남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영등포에 여의도도 지나가기 때문에 직장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은 이제 5개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8억대 언저리에 있는 단지를 찾다 보니 용산과 마포에는 30평대에서 8억대 가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서울 상급지는 가격대가 좀 아직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단지와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기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강서구는 강남역까지 50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촌동의 구축 택지입니다. 네, 두 개의 단지를 동시에 이제 추렸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5호선 발산역이 왼쪽 편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등촌동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학원과 주변 상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생활권입니다. 보시면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죠. 4개나 있습니다. 단지별로 이제 선호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생활권은 입지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연식이 지금 현재 똑같은 등촌 부영과 등촌동 이제 위주 진로인데 가격 차이가 현재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죠. 저는 이 두 개 단지가 거의 가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치적으로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촌 부용이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호재성 이슈가 가격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복도식인 부용 아파트가 매매가가 계단식인 미주 진로보다 비싸다. 이렇게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계단식인 미주 진로가 복도식인 부영보다 좀 더 비싸죠. 1억 정도. 실거주 가치는 미주 진로가 굉장히 높은데 기대감으로 인해서 등촌 부영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둘 다 투자금이 4억, 3억대로 투자 리스크가 좀 큰 단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네, 추가로 이 두 단지를 같이 붙여봤어요. 같은 생활권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 흐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실거래 흐름을 보면은 부영의 리모델링 이슈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격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여기선 2,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가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단지가 이렇게 많이 매매가의 차이가 나는 건 시장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세는 반대죠. 네. 부영이 아래쪽에 있고 미주진로가 이게 위쪽에 있습니다. 네. 가격이 왜곡된 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의 약간 신축에 대한 갈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 이슈가 생기면은 가격의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좀 하락을 해서 가격이 조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두 개 단지의 가격 차이가 나는 상태죠. 네. 다음은
세 번째 단지죠. 염창동 한마음 산성입니다. 9호선 등촌역까지 이렇게 500m 안쪽에 있습니다. 9호선은 급행이 중요한데 등촌역은 급행이 아니라 이게 염창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퇴근 시간에 네이버 지도에서 강남역까지 시간을 찍은 건데 네, 마을버스를 타고 염창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49분, 50분 안쪽으로 강남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됩니다. 등촌동도 가양동이랑 등촌동과 가양동과 다르게 염창동은 아파트가 계획돼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난개발된 느낌입니다. 서울 서쪽의 특징이 여기 보시는 공업지대가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공업지대는 아파트와 소규모 공장들이 한데 좀 어우러져 있죠. 영등포가 또 특히 이런 게 심합니다. 아무튼 산업이 이제 옮겨가면서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곳입니다. 염창동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어 가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인데 저는 이게 재개발이 쉽게 될 거라고 잘 생각이 안 듭니다. 곳곳에 있는 공장이나 상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300% 정도 이제 높게 만들어져서 사업성이 마냥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원활하게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하철이 9호선이 가깝죠. 그래서 입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한마음 삼성은 가격은 8억 6천이고 전세 5억으로 투자금은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마곡 수명산 파크 7단지입니다. 네. 수명산 주변에 택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생활권에서 이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5호선 이 마곡역 기준으로 1.3km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단지죠. 역세권은 아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마곡역 이 바로 위쪽이 LG 마곡 사이언스 파크이기 때문입니다. LG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마곡으로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LG 사옥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또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직장으로서의 직주 근접 위치에 있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이제 북가자 사무 아파트를 뽑은 기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업무 지구까지, 그러니까 양질의 업무 지구까지의 직주 근접, 그리고 좋은 환경의 택지를 이제 좋은 환경의 택지가 해당 단지를 뽑은 이유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으로. 수명산 아이파크가 08년도 준신축이기 때문에 13년도 초반부터 2000년대 2020년 초반까지는 서대문보다 매매가가 좀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 대세 상승장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가격대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네. 연식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같아진 거죠. 연식이 안 좋은 단지에 땅이 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대문구가 강서구보다 급지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 그 차이가 미세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거고 이제 생활권 단위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강서구의 수명산 생활권이 분명 마곡지구의 직주 근접 위치에 있고 서대문구 북가자 사무에서 DMC 업무지구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가까워요. 출퇴근길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명산 생활권 자체는 강서구 전체 생활권을 놓고 생각했을 때 엄청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이고, 서대문구에서 북가자 3호가 위치한 가제울 생활권은 서대문구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제울은 서대문구에서 상급지에 속하는 생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MC, 그 DMC 지구는 마곡 지구보다 먼저 생성된 업무 지구로 그러니까 직장 인프라가 잘 정착된 곳이에요. 실제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걸 보면 DMC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마곡 지구에서 내리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네. 직장의 질이 DMC 쪽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의 질이 좋은 곳에 구축 단지가 21년 대세 상승장에 강서구의 중간급지인 준신축 단지랑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가설을 세워보는 게 좋겠죠.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DMC의 직장 인프라 주변의 구축 아파트의 미래와 앞으로 계속 좋아질 마곡지구의 직장 인프라 주변의 준신축 아파트 미래가 저는 다시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곡지구의 미래에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향후 가격 차이가 이제 뒤에 생기게 되면은 제가 오늘 세운 가설을 확인을 해보고 투자 인사이트를 쌓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곡 우림피류입니다. 네, 9호선 신방화역 근처에 있는 단지고요. 네, 오른쪽에는 마곡나루역이 있고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마곡 엠벨리 단지들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마곡나루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곡지구의 직주 근접인 단지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저는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8억 1천만 원, 전세 4억 5천, 투자금이 3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럼 오늘 뽑은 단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 다른 단지들과도 비교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최종 선택은 등촌동의 미주 진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생활권에 있는 이 부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호선 급행 역세권이면서 바로 앞에 학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구축 위주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잘 정돈된 택지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입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LG 사이언스 파크가 가까워 직주 근접 형태를 띄우고 있고, 9호선을 통해서 여의도, 강남까지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위치도 강서구 전체로 봤을 때 외지지 않은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입지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정한 단지들 중에서 가격도 가장 저렴한 단지죠. 물론 투자금이 이제 3억이 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모의 투자 단지를 결정하고 투자금을 확인한 후에 향후 변동되는 가격과 심리를 파악하면은 투자적인 인사이트를 길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포, 용산, 강서구를 같이 시세 트래킹을 하고 8억대 단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또 단지를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